네, 이번 시간에는 KT 위즈의 선발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팀은 대부분이 선발 투수들이 5선발까지 있고 6선발, 7선발 이렇게 대체가 돼 있어요. 6선발, 7선발이 있다는 거는 투수들의 뎁스가 좋다기보다는 5선발이 안 정해져 있을 경우, 혹은 진짜 여의치 않은 팀은 4선발까지도 아직 오리무중인 팀들이 막 6선발, 7선발까지 나열을 보통은 하거든요. KT 위즈는 깔끔합니다. 5명의 선발이 사실상 다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선봉에 있는 선수는 역시나 고영표입니다. 저는 진짜 이 고영표 선수의 피칭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저 공을 못 칠 공인가? 막 패스트볼이 130km 초반대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패스트볼이랑 뭐 체인지업이랑 뭐 투심이랑 커터랑 이런 게 다 막 여기저기로 휘어나가기 때문에 출발점은 똑같은데 휘어나가는 각이 막 아래로 휘고 뭐 우타자 몸쪽으로 휘고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고 이런 공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영표 선수는 상당히 꾸준합니다. 29경기 지난 시즌에 출전을 했고 승도 11승, ERA가 시즌 초반에는 막 1점대 이렇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뒤에 가면서 발생을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고영표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고영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구가 좋은 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을 하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1.68개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볼넷 관리를 하는 선수인데 피안타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으면은 이게 왜냐면 공이 위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공이 그렇게 느린데도 불구하고 탈삼진 개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6개가 넘어간다는 거는 선발 투수로서, 그리고 130km대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고 타자의 타이밍을 뺐는지를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고영표 선수가 부진했던 시즌이 24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ABS 처음 도입하고 애를 좀 먹었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문동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원태인 다음으로 가치 있는 젊은 선발 투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소영준 선수를 꼽을 것 같아요. 소영준이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이 대단하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에는 이제 또 불펜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10경기에 한 번 선발로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토미존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성적을 냈습니다. 26경기 10승을 달성을 했고 ERA도 3.30, 고영표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9이닝당 볼넷이 1.77개인데 소영준 던지는 거 보면은 진짜 좀 짜증나요. 뭐 페스티벌 9위도 나쁘지 않죠. 막 140km 후반, 150까지도 나오는데 몸쪽을 파고드는 투심, 역시나 커터, 바깥쪽으로 빠져드는 컷 페스티벌, 이런 공들이 이 선수가 20대 초중반의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여우같이 던지거든요. 이 선수가 나오면은 너무 치기가 까다로워요. 물론 이제 맞는 경기가 다 있죠.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만 송영준 선수가 던지는 저런 투심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진짜 KBO 리그의 보물 같은 투수다라고 할 수 있겠고, KT 위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가 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인기가 많은 팀에 있었으면 이 선수는 진짜 약간 어린 왕자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선발인데 오원석 선수입니다. 트레이드로 대여를 건졌다, KT 위즈가. 이게 이제 이강철 매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냐면 별 볼 일 없었던 오원석 선수인데 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둔다는 게 대단하다. 다만 고영표도 그렇고 소영준도 그렇고 오원석도 그렇고 세 선수 다 지난 시즌에 어떤 부침이 있었냐면, 특히나 오원석 선수는 후반기 기록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오원석 선수가 전반기에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좌완 선발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막 기록을 하고 있다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저 기억나실 거예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도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후반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2군에도 내려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원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제구력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이닝당 볼넷 개수를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SSG에 있을 때는 이 제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KT 위즈에 와가지고 또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저는 오원석 선수가 5선발이기 때문에 KT가 무조건 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원석 선수도 좋은 시즌을 보여줬던 게 이제 딱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쭉날쭉 할 수가 있다고 봐요. KT 위즈 팬분들 입장에서는 오원석이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이러면은 5선발 중에 최고죠.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자완이고 9위가 좋은 것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오히려 보더라인의 아래쪽을 잘 공략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오원석 선수가 본인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제 김광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도 막 승리가 따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투구 폼도 뭔가 비슷하고요. 과연 이번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KT 위즈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 투수들 선발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문제였죠. 처음에 이제 쿠에바스와 이별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선수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첫 투수가 이제 메사우어 선수예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다저스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뛰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기록입니다. 10경기 출전했고 2승에 뭐 ERA는 상관이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의 ERA가 지금 KBO 리그와는 전혀 무관한데 이 선수가 좋은 거는 9이닝당 메이저리그에서도 탈삼진 비율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KBO 리그에서는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투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이닝당 볼넷 개수도 물론 이제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대로 보전이 돼서 이렇게까지 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KT 위즈가 본인들이 지난 시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정들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 손을 못 봤죠. 왜냐면 워낙 잘해줬던 선수니까 뭐 쿠에바스도 그렇고 로하스도 그렇고 근데 이 메사우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즌 중에 이 선수들을 물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메사우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당연히 중요하고 메사우어가 1선발 역할을 이제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실리입니다. 케일럽 보실리 선수 마찬가지로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이 선수는 이제 공도 굉장히 빠른 선수고 150km의 직구, 패스트볼 가지고 있고요. 컷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뭐 이런 다양한 공들을 뿌리는 선수인데 KT 위즈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이 되게 좋다. 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머피 같은 선수들 데리고 왔는데 선발로 잘 못 썼잖아요. 짧은 이닝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케일러 보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긴 이닝을 맡길 수 있는 투수다라는 심산으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투펀치 역할을 메사우어 케일러 보실리가 과연 해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KT 위즈를 우승 후보로 꼽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선발 3명이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 또한 이제 그 생각을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영표, 소영준 이런 선수들 너무 안정적이고 오원석 선수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KT 위즈는 상당히 위협적인 팀이고 야수 쪽에서의 노세화가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젊은 선수들이 좀 포텐을 터트려 준다면 당연히 가을 야구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고 뭐 대권까지도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